자, 오늘 저에게 소개할 책이 있어요. 이게 진짜 오래된 책인데 1990년대에 나온 책입니다. 이게 이 일본인 의사가 쓴 책인데 산부인과 의사인 줄 알았는데 그냥 정형외과 의사라고 여기 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의사로서 여성들을 많이 관찰을 해 오면서 네, 그 생물학적이고 그런 해부학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이제 여성을 뭐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관찰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자기만의 일관성 있는 결론이 나온 거죠. 이 책을 제가 갖고만 있다가 최근에서야 봤어요. 그런데 너무 제가 이제 보고선 놀란 거예요. 왜냐면 성교육을 받으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지간한 내용은 다 들어가 있고, 물론 이제 테크닉적인 거는 많지 않지만, 그 여성이 성경험을 함으로써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이나 그런 결과 같은 것들이 의사의 시각으로 잘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고, 제가 이제 맨날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기승전 섹스로 가는 경향이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뭔가 자료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원래 제목은 이제 껴안는 여자, 안기는 여자 이렇게 돼 있고, 이 부제가 인체 구조로 알아보는 여성 심리입니다. 그래서 인체 구조라고 할 때 대체로는 생식기 구조를 바탕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너무나 중요한 기관이고 그걸 통해서 인생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 생식을 빼놓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요즘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이게 자꾸 싸우고 말이 안 통하고 그러는 이유가 결국에는 자기의 시각으로 이제 상대의 성을 보기 때문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먼저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남녀는 전혀 다른 종족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게 서로 좋다는 거죠. 개나 원숭이를 볼 때처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냉철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할 수도 있게 된다. 그래서 억지로 자기 생각만을 밀어붙이려고 조바심 내는 일도 없어진다. 남자들이 많이 좀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여자하고 논리적으로 싸움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여자하고 대화를 하면은 말이 안 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따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건데 그 이유는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런 뭐 생각을 프로세스하는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생식기도 완전 다르게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른 종이라고 보는 게 서로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반에는 이 여성의 생존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자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가. 여자들이 평균 수명이 되게 길잖아요, 남자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여자들이 왜 남자들보다 오래 살 수밖에 없는지. 일단은 문명은 남자가 이제 다 구축을 해놨는데, 그러면서 이제 남자들은 자기 착취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자는 뒷짐지고 앉아가지고 그런 문명의 이기를 이제 누리는 거고, 누리는 자와 이제 만드는 자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평균 수명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남자들은 돈 많이 번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자꾸 자기 착취를 하면서 열심히 벌어놓은 돈을 엉뚱하게 다 탕진한다거나 막 이런 일도 많고 그런데, 여자들은 돈 많이 안 벌어도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삽니다. 그게 이제 여자의 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지난 수만 년간 이어진 그 여자들의 생존 전략과도 같다는 거죠. 여자는 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인내력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수술을 해보면은 알 수 있다 그래요. 여성이 남자보다 고통을 훨씬 더 잘 견딘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실제로 출혈 자체가 훨씬 덜 나온다 그래요. 막상 대수술을 하면은 이제 오히려 침착해지거나 고통을 잘 감수하는 게 이제 여자들이고, 왜냐면 여자들은 이제 일단 신체적으로 약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뭔가 그 체념하고선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자기의 인내심을 신체화시킬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여자들이 특히나 또 이제 암시요법, 최면요법 이런 것들에도 더 잘 반응하는 이유가 그렇게 그냥 안심을 시키는 것만으로도 그냥 아픔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자들이 뭐 점쟁이들한테 간다거나 뭐 교회 가거나 뭐 절에 가거나 이러면서 자꾸 뭐 기복신앙 같은 거 잘 믿고 이러는 이유도 이런 거하고 좀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유를 하자면 남성은 이제 씨름꾼과 같고 여성은 마라톤 선수와 같다.
물론 이제 순간적으로 남성이 여성을 완력으로 때려 눕힐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이제 순간적인 그런 작용일 뿐이라는 거죠. 여자는 순간적으로는 좀 맞을 수는 있지만 일단 쓰러져 놓고 기회를 엿보다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남성은 다시 또 힘을 써가지고 때려 눕히는데, 그러면 또 이제 여자는 누워가지고 기회를 또 엿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남성은 이제 계속 그렇게 때려 눕히다가 보면은 혼자 나가 떨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여자가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생존력이 강하기 때문에 여자가 이제 남성이 먼저 지쳐 쓰러지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무서워하는 척 하더라도 자신이 승리한다는 거를 이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여성이 속으로는 알 수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무서운 족속인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길다. 본래 생명력이 강한 여성들이 문명의 혜택을 입어서 평균 수명의 차이를 더욱 벌려놓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머지않아 양로원은 할머니들이 점거할 것이다. 이게 벌써 1990년대에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미 많이 느끼고 있죠. 여자들이 문명을 거의 점령해버렸잖아요. 이제 유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1990년이 되기 한 20년 전부터 여성의 모유가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방이라는 게 이제는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 과시하기 위한 귀걸이나 브로치 같은 장신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죠. 우리가 느끼기에. 여자는 더 이상 남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정말 유방이 작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여성이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믿어버리면 그 호르몬의 작용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은 그런 뭐 자기 최면이라든가 자기 기만 이런 능력이 너무나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버리는 것만으로 호르몬이 좀 변화가 된다는 거죠. 이런 능력이 남성보다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현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영양을 잘 섭취는 하면서도 모유가 계속 줄어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보면 그 분유 같은 거 있잖아요. 인공 영양제가 너무나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여성들은 안심하고 더 태만해지고 아기를 돌보기 싫어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죠. 젖을 물리는 행위 자체를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네, 그걸 진심으로 믿어버리니까 모유 자체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되게 비슷한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미. 문명의 발달은 모두 여성에게만 유리할 뿐 남성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각종 자동기기들, 그 여성의 가사노동을 단축시키는 동시에 남성의 업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성한테 이제 약점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 그 여성의 생존력에 관한 장점은 상황이 나쁠 때 더욱 그 가치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되게 간사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기회주의적이라고 할까요?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냐면 뭔가 좀 편하고 이러면요, 여자들이 오히려 불만을 갖고 좀 욕구가 막 해소가 안 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가 부르면은 여자들은 오히려 불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좀 극단적인 상황 또는 뭐 이렇게 나쁜 상황, 이럴 때 더 그 가치를 발휘하고 그 생존력이 막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소음이든 스모크든 좋지 않은 환경 속으로 몰리면 여성은 이제 더욱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이기도 한 것 같은 게 경제 성장률이 되게 낮잖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여성들이 강해지기도 했잖아요. 상당히 공격적으로 변했고, 그런 걸로 봐서는 여자들이 정말 그 최대의 그 생존력을 발휘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여성 호르몬이라는 거는 생각만으로, 그 믿음만으로도 이제 호르몬이 변할 수 있는데, 이 호르몬 계열 자체를 흔들어 버리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성 호르몬이라는 게 평소에도 불안정하고 전 생애에 걸쳐서 이게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양한 그 여성들의 그 정신적인 문제들도 나오기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항상 주장했던 거, 여성과 접촉하는 남성이 치료자가 되는 수밖에 없다. 이 접촉이라는 거는 단순히 정신적인 접촉일 수도 있지만 신체적인 접촉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섹스를 우리가 너무 못하게 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자들의 그런 정신적인 문제들이 이게 치료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남성이 그런 임무를 수행할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그나마 인정받게 되는 게 이제 여자들이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여기 이 책의 저자 산부인과 의사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라는 거예요. 히스테리 증상이 이런 증상이 나온다는 거죠. 뭐 촉각, 통각, 뭐 온각, 냉각, 이런 피부의 감각과 목구멍, 항문, 질의 감각도 상실이 되고 불감증에 걸리거나 대소변을 무의식 중에 배설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증상이 이제 히스테리가 있는 여성들한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소변이 나오지 않아서 땀을 많이 흘리거나 침을 많이 흘리기도 하고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게 이제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막 이렇게 떼굴떼굴 구르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막 호흡이 막 멈춘다거나 심장 고동이 빨라진다거나 얼굴이 빨개진다거나 뭐 창백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호르몬 작용도 많이 있을 거고요. 이 어렸을 때 제멋대로 구는 아이를 그냥 이제 내버려 두거나 이 망상에 빠져 있는 아이, 공상에 빠져 있는 아이를 자극을 해가지고 이 정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일찍 과한 교육을 시킬 때 이 아이의 그 신경계통의 저항력이 이제 약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히스테리성으로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뭐 교육 현실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걸 보면 지금 현 시대의 여성들의 그런 정신적인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좀 뭔가 좀 불안정하게 자라는 애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한국적인 상황이. 그래서 더 히스테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로는 20대 1 정도로 남자보다 이제 여자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죠. 이런 증상들이. 거의 모든 여성이 히스테리 환자가 될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고까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나타나는 연령대도 어느 정도 이렇게 경향성이 있다고 나옵니다. 이게 사춘기 때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갱년기 여성한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이제 3, 40대 중년 여성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게 이제 히스테리 증상인 거죠. 처음에는 이제 슬픔이나 분노처럼 순수하고 정신적인 격동으로 인해 발작이 일어나는데 이 여자가 히스테리 증상을 보이는 것은 자기가 히스테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얼마나 이제 충격을 받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상대방한테 알리는 게 이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타인을 끌어들임으로써 자신을 이제 알아주게 만들려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제 관종 같은 거죠. 말하자면 이 피최면자의 상태, 이게 히스테리가 약간 그 최면에 빠진 상태에서 그 발작을 일으키는 것과 이제 비슷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히스테리 여성의 그 심리를 들여다보면 되게 이게 상상력이 풍부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최면에 걸리는 게 잘 되는 그런 피암시성이 뛰어난 나르시스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이제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고 내적으로는 이제 외로움을 잘 타는 경향성을 보이는 거죠. 이게 사실 좀 우리가 보통 남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여자로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여자를 만났을 때 이제 히스테리 부리고 자꾸 발작하고 남자를 뭐 자꾸 모욕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남자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경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여자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는 상당히 성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여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여자들이야말로 그 여성성을 잘 갖추고 있는 여자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열심히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 좀 봐달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위장적인 성격이 쓰러지는 방법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녀의 행동에는 본질적으로 악의가 없다. 네, 그래서 이런 여자를 보고 우리가 당황할 게 아니라 잘 보듬어주고 그 여자로서의 그 자기 실현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표출할 수 있도록 남자가 잘 만들어 나가주면은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여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특성이 히스테리 여성 속에 고스란히 망라되어 있다. 그래서 그 히스테리 여성을 잘 다룰 수 있는 남성은 일종의 우월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남성성에 대한 만족을 느끼는 거죠. 뭔가 그런 여성을 뭐 정복했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르시스트이기 때문에 어설픈 풋내기 남자들은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게 히스테리 여성이다.
그리고 남자들이 이제 이런 히스테리 여성과 헤어지지 못하는 그런 심리 저변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이런 여자들이 사실 섹스에는 상당히 만족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옛날 말에 그런 말 있다고 하잖아요. 그 곰하고는 못 살아도 여우하고는 산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좀 여우 같고 이런 여자들이 약간 알콩달콩하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한마디 말이 없고 이웃집 여인보다 좋은 옷이 없어도 짜증을 내지 않으면서 섹스를 하지 않아도 원망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여성이라면 과연 그런 여성이 나한테 매력이 있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약간 그 뭐라 그럴까 그 좀 열등한 유전자를 타고난 것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이런 여성들이 좀 자꾸 엮이는 편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약간 자존감이 낮다거나 뭔가 자기가 부족하다고 여겨지거나 그러면 뭔가 좀 하자 있는 여자들한테 좀 끌리기 마련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히스테리 여성일 수도 있는 거기도 한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여자들하고 좀 많이 엮인 것 같긴 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거짓말에 대한 얘기. 페미니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네, 오래된 책이지만 내용은 굉장히 좋고 신선해서 요즘 나온 책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죠. 네, 저도 이 책 보면서 너무 감동했어요, 사실. 왜냐면, 현 시대에 너무나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레드필, 뭐 블랙필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블랙필 쪽에 가깝다고 맨날 얘기하지만 이 개념 자체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념은 개념일 뿐이고 마치 고정불변하는 그런 진리라고 믿는 순간 이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 혐오하고 증오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되게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이런 신체 부위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이유도 우리가 정말 근본적인 거를 이제 더 중요시 해야지 그런 개념적인 거에 자꾸 우리가 휘말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 의식주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생식이 해결되고 이래야지 이제 점점 올라가기가 쉬운 건데 그런 것조차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막 이런 관념적인 것만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야말로 그냥 뭐 페미니즘 뭐 그냥 레드필 종교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는 거죠.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제 해보면 이제 페미니즘이 태동을 해서 여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맞춰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이 과연 행복해졌냐? 그러면 절대 그렇지 않죠. 여자들은 오히려 더 많은 욕구 불만을 가지고 있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게 성 자체가 애초에 다르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은 평등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성이라는 것은 어쨌든 결합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연의 원리가. 그런데 이거를 자꾸 독립시키려고 하잖아요. 떼어놓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여자들이 자꾸 페미니즘을 이게 추구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남성들한테 종속됐던 그런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될 것인가 그러면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단은 우리 생태계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는 거고 어떤 생물학적인 그 심리 자체가 남성한테 벗어나고 남성의 자원을 제공받지 않으면 여자는 거기서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책임져야 될 거는 사실은 남성인 건데 그거를 이제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도 남성인 거고 더 깊이 들어가면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삽입 성교 이게 없이는 여자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바이브레이터니 뭐 딜도니 이런 게 나왔지만 정말 남녀가 완전히 결합한 상태에서 느끼는 그 쾌감을 대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자들이 너무 이제 무시한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거부한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지금 시대가 됐는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여자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는 더더욱 힘들다는 거죠. 페미니즘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자들이 더 욕구 불만이나 이런 뭐 남성 혐오 이런 게 생기는 것들이 결국에는 자업자득이라는 겁니다. 이 연령별 차이가 있는데 페미니즘에는 대체로 이제 20대 독신이 이제 급진 세력으로 이제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성의 경험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이가 어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자에 대한 그런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에 대해서는 풋내기 시절이기 때문에 남자가 없어도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오만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성 경험을 하고 이제 성적인 쾌감을 이제 어느 정도 느껴본 여자들 이제 3, 40대가 되면 드러내놓고 페미니즘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성에 대해서 좀 눈을 떠서 재미를 알아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만 이제 페미니즘을 지지하고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잘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왜냐면 섹스의 쾌감을 알고 그렇게 알찬 생활을 보낼 수 있는 되게 좋은 시기이기 때문이기도 한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남성분들 이제 보통 여성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아직도 굉장히 젊은 여성들을 선호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정말 어린 여성들은 오히려 그때 애를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가장 번식력이 좋을 때 이제 애를 낳아서 결혼을 해서 이제 애를 키워야 될 시기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여성들은 연애를 하거나 뭐 단순히 뭐 그런 섹스 파트너를 한다거나 이제 이래야 될 시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여성들이 그런 젊은 시기를 다 그 날려버리잖아요. 자기의 뭐 공부를 하는데 날려버린다든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어장 관리하고 이제 이러다가 시간 보내고 이제 이러다가 그 가임기를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성을 즐길 수 있는 여성들, 이런 여성들을 우리가 좀 많이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3, 40대 여성들이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면 훨씬 더 이제 성을 즐기고 성감도 더 좋습니다. 확실히. 이미 그 감각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된 거거든요. 이런 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아이가 있는 기혼 여성은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더 무관심하고 냉담한 태도를 보이더라. 왜냐면 욕망은 강한데 이제 욕구 불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행동으로 해소하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미 성의 충족감을 맛본 경험은 있는 네, 그런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정말로 성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이 어떤 여성일까 보면 지금 싱글인 3, 40대 여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그런 돌싱 여성들이라든가 뭐 이런 여성들이 가장 이제 성적으로는 왕성하고 가장 만족할 수 있는 여성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가장 가치가 높을 때인 20대 초반에 부유하고 능력 있는 남성과 결혼하여 일찍 자녀를 독립시킨 여성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를 볼 때 여성은 사회적 성공보다 안정적인 가정에서 더 만족도가 높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왜냐면 이게 생물학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여자가 아기를 낳을 최적의 시기가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 낳지 않으면 여자는 재기능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현대사회는 여자한테 자꾸 독립성을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 페미니즘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여자들을 더 말하자면은 더 고립시키는 거죠. 자, 이제 레즈비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레즈비언도 사실 이게 심리적으로는 이게 소녀의 상태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신 연령이 그 소녀 상태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은 거죠. 이게 일시적인 레즈비언이 있고 뭐 진정한 레즈비언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여자들은 사실 이제 좀 소수인 거고 대체로는 사춘기 때 동성애에 대한 그 어떤 그 호감을 가지다가 남성을 알게 되면서 점차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대체로 이제 젊은 여자들이 이제 레즈비언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거기서 이탈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첫 단계인 사춘기적 동성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은 그 아이돌에 열광하고 있는 여성과도 같은 그런 심리 상태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여자들은 이제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 좀 성숙한 여성으로 이제 바뀌어 간다면 이 성인이 되었는데도 남성한테 이제 흥미를 느끼지 않는 여성들이 있다는 거죠. 이 남성하고 이제 관계를 갖더라도 다시 여자한테 이제 돌아가는 거고 어쨌든 이런 여자들조차 그 소녀 상태에 약간 있는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이런 레즈비언의 심리를 이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남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심리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은 레즈비언끼리 하는 섹스조차도 한 사람은 이제 남성력을 꼭 맡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그 지배적인 역할을 이제 맡는 거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만나면 둘 중에 하나는 권력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즈비언들조차도 그런 그 딜도를 팬티에다가 달아놓고선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어쨌든 누군가는 그런 지배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남성력과 여성력을 확실히 구별을 한 다음 한쪽이 사랑을 하고 한쪽은 사랑받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레즈비언들을 보면 이제 남성력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레즈비언은 여성이면서도 남성이 얻는 쾌락을 얻으려고 한다. 상당히 동물적으로 남성들이 섹스를 밝힌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사실 남성들만큼 정신적인 동물이 없는 거죠. 우리는 섹스를 하면서도 이 여자가 만족을 하나 안 하나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더 섹스를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하여튼 머릿속에 막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남성의 조루증까지 생기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수행을 잘 못한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도 조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성들이야말로 정말 이상적인 그런 사랑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여성들은 사실 자기 느낌에 완전히 몰입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일지 또는 뭐 자기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부분에만 생각을 하지 남성하고는 다른 경향성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생각을 통해서 또 상상력을 통해서 뭔가 만족을 얻으려는 여자들, 특히 레즈비언들은 여성 중에서도 이게 보기 드문 낭만주의자들인 것이다. 남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결혼하고 싶은 남자들이 아직도 많은데 어차피 정신적인 거를 추구하잖아요, 남자들은. 섹스를 한다는 그 행위 자체에서 얻는 그런 뭐 정신적인 만족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그런 걸 위해서라면 남자들이 레즈비언하고 결혼하는 것도 이제 괜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레즈비언들은 대체적으로 정신적인 쾌락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섹스는 다른 데 가서 하고 이 여자랑은 그냥 이제 그 생활 파트너로서 이제 지낸다는 거죠. 아무튼 이제 미래 사회, 지금 벌써 미래 사회이기도 하죠. 우리 미래 사회는 이제 파트너가 이제 세 종류로 이제 나뉜다고 이제 하는데 생활 파트너, 그냥 이제 생활만 같이 하는 파트너인 거죠. 그냥 동거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뭐 결혼 파트너, 그런 파트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섹스 파트너, 뭐 이런 식으로 뭐 세 가지 그 관계로 이제 분리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했던 내용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이미 연애나 결혼 이런 것은 힘든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 그냥 파트너십으로 가는 뭐 제도라든가 그런 게 생기는 게 오히려 서로한테 상처 안 주고 그렇게 사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여자의 그 생식기 이제 구조를 보면은 클리토리스라는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말로 음핵이라고 하죠. 그 페미니스트가 된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음핵 쪽의 그 느낌, 음핵 쪽의 쾌감, 그런 것만 경험해 봤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하는 얘기도 이제 그런 맥락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어린 여자들일수록 질에 대한 감각이 나이가 든 여자들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죠. 성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질의 쾌감은 모른 채 음액 쪽의 쾌감만 이제 알고 있는 상태고 자기가 손으로 만져서 얼마든지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부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충분히 기분 좋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남자가 필요 없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페미니즘이 이제 더 활성화가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했는데 이 책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딱 찝어준 거예요. 클리토리스 음핵보다 훨씬 큰 쾌감을 주는 바기나 쾌감. 바기나라는 건 여기서 이제 버자이나가 여성 생식기의 질인 거죠. 질 쾌감 쪽으로 이행하는 것인데 남자를 통해서 한번 그 느낌을 알면 이 자위 따위는 시시해서 멀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쾌감은 계속 높아지고 남편이 섹스를 요구하면 얼마든지 응하고 싶어지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부 관계의 어떤 이상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결혼한 그 커플조차도 이런 그 질감각을 개발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수많은 커플들을 보면 섹스리스로 사는 거는 뭐 너무나 많고 성교를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여자가 만족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여자가 정말로 만족을 하면 남자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들인 겁니다. 여자가 한번 그 질감각을 깨우치고 남성의 소중함을 알면 남성한테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종속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이제 성행위를 할 때 남자는 눈을 뜨고 여성이 만족을 하는지 이제 쳐다보죠. 그런데 여자는 눈을 감아 버려요. 그런 부분에서 여자는 쾌감에 상당히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남자를 통해서 이런 질감각을 깨우치고 나면 여자의 그런 성욕이 엄청나게 이제 폭증한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오히려 남자가 여자를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걱정은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해도 늦지 않다. 이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식으로 여자가 만족을 하면 남자가 뭐 그렇게 마초 기질을 보인다고 해야 되나? 좀 갑질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도 어지간하면은 그냥 받아줍니다. 그런 것을 제가 그쪽 분야의 정말 초고수들을 보면서 현장에서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면 섹스에 대한 얘기를 하실 건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게 이제 오늘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차차 뭐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자꾸 그 마인드 게임 쪽에 우리가 몰입해 있다는 거죠. 이게 뭐 픽업도 마찬가지고요. 뭐 레드필, 블랙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거의 다 개념적인 얘기들이에요. 맨날 그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자위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 여자하고 그냥 살 맞대고 그런 것들을 이제 훈련을 해도 지금 시간이 부족할 판이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제가 훈련할 당시만 해도 그 삽입을 하는 그 시간 자체, 그 절대적인 시간량을 채우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미 그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개념적인 세계에서 정말 그 현실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울 때도 항상 그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런 관념적인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뭐냐면 예전에 그 픽업의 어떤 뭐 시초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분야인데 NLP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NLP라는 분야에서 나오는 그 대전제가 하나 있어요.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이런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보고선 뭔가 땅을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직접 그 땅을 밟아보지 않으면 그 땅을 느낄 수도 없고 땅의 냄새도 맡을 수 없고 땅의 어떤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그냥 상상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책을 읽고 남의 말을 듣고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다 안다고 여긴다는 거죠.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그리고 우리가 사실 실제로 원하는 거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뭐 돈 벌고 이러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다 섹스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자꾸 우리가 외면하고 그거를 삥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예, 삥 돌아가는 것도 모자라서 다른 데 몰입하면서 나는 섹스는 필요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이제 보는 거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기회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죠. 만약에 섹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조금 이게 덜 가렸으면 좋겠다. 왜냐면 남자들도 제가 볼 때는 은근히 많이 가리거든요. 물론 이제 요즘에 좀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스크리닝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게 여자들이 계속 바디랭귀지 신호를 보냅니다. 자기한테 호감이 있으면 호감의 신호를 많이 보내요. 근데 그런 거를 읽을 수 있는 훈련을 하면 어느 정도 자기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그 컨텐츠 내용 자체에만 우리가 몰입을 해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남성적인 사고인 거죠. 여자는 온몸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면 경험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좀 옮겨 볼게요. 쥐잡듯이 잡힌다. 와이프한테 잡힌다는 거죠. 그런 남자들이 요새 많죠. 뭐 안타깝지만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제 남의 가정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결혼한 친구가 있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뭐 이것저것 내가 뭐 참견도 하고 이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결혼이라는 그 제도나 뭐 결혼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여자가 남성을 소유한다는 그런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한테 내가 뭔가를 이제 자꾸 그 가정에 대해서 참견한다거나 그러는 것 자체가 그 남자의 소유주한테 내가 뭔가 이제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결혼을 그런 의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식장에 가서 결혼식을 보면 신부의 동무대라고 봐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부터가 이미 그런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 여자의 게임에 완성됐다는 뭐 그런 의식인 거죠, 그게. 이제 여자가 이제 성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이러면 여자의 성욕이 이제 급등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결혼 후에 남성의 성욕을 역전해버리는 거죠. 그걸 보는 이제 남성 입장에서는 감탄하는 동시에 두려움마저 느끼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남성의 성감이라는 게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요. 왜냐면은 남성의 성이라는 것은 뭔가를 이제 성을 느낀다기보다는 그 여성을 정복했다는 그런 느낌, 네, 그런 성취욕을 느끼기 위한 게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남성의 좀 한계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이게 그 섹스 테크닉 쪽으로 가면요. 그 정말 감각을 느끼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할 의지나 동기 뭐 이런 게 있는 남성들이 과연 있을까 하면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남성들은 사실 그냥 여자들 한번 그렇게 자보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여성의 만족이라든가, 여성이 정말로 질 오르가즘을 느끼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하고 싶지도 않을 것 같고, 아무튼 그 여성의 성욕의 깊이보다는 너무나 그 얕은 수준인 것 같기는 합니다. 남성에게 성행위라는 것은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한테 어떻게 효과적이었고 어떤 영향력을 보여주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일 뿐이다. 그 기쁨은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 여성에게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만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렇죠. 남자는 섹스를 하면서도 여자의 표정을 보게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성의 성감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한 남성에게 고착되어서 성장해 간다. 그래서 여자가 처음 만나는 첫 경험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여자가 처음 만난 남성이 단순한 남성이에요. 말하자면 그 포르노에서 본 그런 야동에서 나오는 그런 섹스만 하고 자기 만족만 하고 그냥 말하자면 그냥 싸고 그냥 뒤돌아서 버리는 이런 남자를 만났다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그 섹스라는 행위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없는 일일 수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게 여자의 인생관을 결정해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런데 요즘 게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지. 남자도 안 사귄다 그러지.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예 그런 그 경험을 해볼 기회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남성 혐오는 점점 더 깊어진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불행하게도 정신적으로 사랑한 남성에게서 성감이 개발되지 못했거나 개발되어가는 도중에 애인을 잃었거나 이상한 체험으로 인해 처음부터 발육되지 못한 여성은 자신의 성감을 좀 더 잘 개발해줄 남성을 찾아 바람기를 부리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성의 마음과 몸은 항상 충족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결혼이 다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도 남성이 그 여자의 그 질감각을 깨워주지 못한 채 계속 결혼 생활을 하면 그 여성은 뭔가 그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을 바깥에서 이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섹스가 중요하다는 거고 지금 섹스리스가 많은 이유들도 이게 지금 안 됐기 때문인 게 이제 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성감을 눈뜨게 해주는 동시에 존경의 대상이 되는 남성을 만나게만 된다면 바람기를 낸 여성도 그 시점에서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여성으로 변모한다. 이런 그 케이스들을 저는 실제로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나 뭐 이런 그런 쪽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여자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그런 잘생기고 키 큰 남자를 만나는 거는 대체로 이제 젊은 시기에 많이 이제 몰려 있는 경향도 이제 있는 것 같고요. 여자가 좀 나이를 먹고 이러면 조금 더 이제 다양한 부분을 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 섹스 파트너를 하더라도 만약에 조금 이제 얼굴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옷이라도 조금 이제 깔끔하게 입고 좀 청결하게 하고 좋은 향수 좀 쓰고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그리고 이제 여자들 만날 때 특별히 막 그렇게 막 거부감 주지 않는 뭐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러면 어쨌든 그 섹스의 기회가 전혀 없진 않잖아요. 최소한 한두 번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때 뭔가 그 실력을 보여주면 이렇게 장기적인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외모가 안 되는 거는 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 뭐 PUA 이런 거 픽업 하시는 분들도 저는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막 수백만 원에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잔기술들을 제가 그거를 다 그냥 어지간한 건 다 지금 멤버십에도 다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수백만 원에 막 이렇게 팔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돈이면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냥 성형수술을 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PUA다.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잘생기고 이렇게 우월한 신체를 가진 이성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이용을 해야지 자꾸 우리가 그거를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통제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성인이 다 돼가지고 외국어를 배우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외국어 배워보신 분 아시겠지만
정말 힘들거든요. 이게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엄청나게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전에 가면은 엄청나게 깨지고 엄청난 수치심을 겪어야 되고요. 이런 게 PUA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강력한 자기 개발은 성형수술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성형수술 할 그런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부분에서 많이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섹스에 막 이렇게 집착하라고까지는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긴 해요. 이게 섹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비정상적인 일이거든요. 이게 그 수컷이 암컷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죽는 게 대부분의 수컷의 삶이잖아요. 섹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 대단한 그 이벤트인 거예요. 그냥 최대한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정말 작정하고 섹스 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다수의 존잘남이 나머지 하위 90% 여자를 차지하는 게 슬픈 현실입니다. 네, 뭐 현실은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다 틈새 시장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환경 안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되게 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물리적인 환경 자체를 바꿔버리면은 이게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약간 좀 뭔가 발상을 전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도 가능했던 경우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결혼은 골인이다, 종착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크나큰 오류인 것 같습니다. 결혼은 그렇죠. 아,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남자들이 결혼은 뭔가 이게 성취처럼 이제 느끼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여자들한테 결혼이라는 거는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아니면 그 투자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예요. 여자하고 남자하고의 그 결혼의 그 개념 차이가. 학교에서는 성교육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강의 교재를 써도 될 수준인. 네, 이 책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 하는 내용이 이거는 그러니까 현 시대에 남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중요한 내용을 사실 얘기하는 사람이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사실 어쨌든 이제 세상에 나왔으니까 뭔가 좀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자들을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존잘남은 태생적인 알파일 뿐입니다. 본인의 결함에 대해서 결핍을 가지고 도태되는 것보다 본인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라면 강점을 찾아내서 개발시키면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괜찮은 마인드라고 생각하는 게 장애가 있을지언정 그거를 오히려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실제로 알고 있기도 하고 그런 마인드셋이 그래서 좀 필요하기도 한 거죠. 가장 최고의 성형은 교정인 것 같다.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부분을 성형한다든지. 네, 교정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왜냐면은 그 미소를 짓는 행위 자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제가 멤버십에서 밝혔습니다. 아무튼 미소를 자신 있게 지을 수 있는 남자. 그렇게 되려면 치아가 고르고 깨끗해야 되겠죠.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하고 그냥 버릴 것은 버리고 이제 이렇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드네요. 여성이 키 큰 남자, 골격 넓은 남자를 좋아하는 게 신체적으로 우월한 남자가 자신을 보호해주기에 유리하니 본능적으로 키 크고 몸 좋은 여자를 원한다면 잘생긴 외모를 좋아하는 여자, 남자는 어떤 본능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끌리는 건가요? 잘생겼다는 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좌우가 대칭된 그런 신체. 그러니까 한쪽이 막 삐뚤어졌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없는 신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외모를 가진 걸 잘생겼다고 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고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아무래도 뭐 병이 적다거나 좀 건강하다거나 이제 이런 이유로 선호를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외모적인 거는 그 번식의 가능성, 자기의 번식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가, 자기의 자손이 건강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을 전제로 이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가 큰 거, 뭐 골격 넓은 거 다 이제 그런 부분인 거고, 그게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중요한 얘기 나오는데요. 만약에 숙련된 남성이 여성에게 이런 훌륭한 그런 성감, 그런 성의 어떤 언덕을 넘게 해주면 여성은 그 언덕을 계속 올라간다. 그렇게 올라가면서 여성은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이 언덕을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마침내는 그 남성이 아니면 그 언덕을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자기 암시에 걸리게 된다. 그리하여 한 남성에게서 오랜 기간에 걸쳐 성의 희열을 알게 된 여성은 그 남성의 방식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게 되며 정신 이전에 육체가 먼저 순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게 바로 이제 섹스로 여자를 종속을 시키는 거죠. 자기의 삶에. 근데
여자들은 사실 그거를 겉으로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한 번 이 경험을 하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는 남성한테 기꺼이 이제 뭔가 충성을 한다거나 뭐 내조를 지킨다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봤을 때 옛날에는 그나마 좀 여자들이 바람기가 있어도 좀 어느 정도 정조를 지켰던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남편하고 성관계를 그래도 꽤 꾸준히 했기 때문에 어쨌든 남자가 크게 실수하지 않으면 패턴화된 성교지만 그 안에서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감각을 이제 유지하면서 남성을 존경할 만한 이유를 찾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와중에도 물론 이제 밖으로 나돌다거나 남편을 완전히 무시한다거나 이런 여자도 있었겠지만 요즘에 비하면 뭐 예전에는 덜 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옛날 시대에는 훨씬 더 잘 적용이 됐겠죠. 그 남자가 정말 그 테크닉적으로 뛰어난 남성이다 그러면 그 여자는 정말 평생 그 남성을 이제 내조하고 사는 게 그 여자의 세계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아예 그럴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남녀 관계가. 이게 정말로 이제 한탄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섹스 자체를 못하게 해버리니까 이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좀 손잡고 싸우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맨날 인터넷에서만 싸우잖아요. 그리고 섹스를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만족감이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는 우리 시대에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자, 이처럼 탐욕스러운 육체의 정신적인 충족감까지 느끼게 되면 그야말로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것이나 지내없다. 그래서 아마도 여성은 그 남성에게서 결코 떨어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 여성은 남성 마음대로 변화하고 또 남성에게 헌신하게 된 여성의 정숙함은 여기에서 확립된다. 그래서 여성이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정해진 그 남성에게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충족감을 느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채워지고 있더라도 불충분할 경우가 많다. 결국 다른 남성이라면 혹시나 채워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섹스리스 또는 이제 여자가 바람을 피우는 이런 그 커플들은 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남성의 잘못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남성이 정말로 자기가 절박해서 궁극의 그 섹스 테크닉을 어디서 정말 그 고수한테 배워서 했더라면 남편을 존중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만약에 그런 노력을 안 한 상태에서 그렇게 됐다면 조금 남성의 실수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자, 여자는 외모 기준선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만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다만 인기 있는 여성일수록 그 상한선이 높으니까 문제긴 합니다만. 이것도 요즘 시대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그 원시 시대 때는 정말로 그 우리가 한정된 그룹, 한정된 그 집단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바운더리가 전 세계로 확장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들이대는 수만큼 그 기회가 이제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그 한국 사회 안에서만 볼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외국인 여성들한테도 관심을 보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심지어 한국 안에서도 사실 작은 그룹 안에서만 활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가 이게 쉽진 않지만 저도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성격이 막 그렇게 외향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의외로 모임도 나가보고 막 그러면서 막 취미 활동 이런 것도 막 하면서 사람들 만나보고 이러면 이게 계속 인연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게 정말 신기한 부분이기도 한 거거든요. 생전 몰랐던 사람들을 우리가 무한대로 만날 수가 있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게 기회가 많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생방송에서 소개했던 픽업 아트 책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왜라고 질문을 하면 이게 자꾸 미궁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왜라는 그 현상에 대한 합리화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대답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뭔가 이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기도 한 것 같은 게 이게 뭐 우울증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꾸 이제 왜만 집중을 하다 보면 내가 왜 이 모양일까? 막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점점 더 그 상황에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그렇게 오래 살았고, 의식적으로 애를 써서 어떻게라는 질문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은 그나마 조금은 이제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미인의 딜레마 이것도 제가 가끔 이게 언급하는 그런 주제이긴 한데, 우리가 미녀 이제 좋아하잖아요. 예쁜 여자. 그런데 그 여자한테는 어떤 딜레마 같은 게 있어요. 외모가 예쁜 여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사람들이 떠받들어 왔기 때문에 되게 익숙하고, 자기가 떠받들어지지 않으면 그걸 또 불편해하게 되고, 자기의 미모가 영원해야 될 거라는 그런 믿음도 생기는 거죠. 이게 되게 자기 자신을 올가매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이제 다 심리적으로 이제 발현이 이제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갱년기가 되면 그런 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제 변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렸을 때 피부도 곱고 이러니까 그런 걸 누릴 수 있지만, 그 적절한 시기 때 아이도 낳지 않고 계속 자기의 미모가 이제 영원할 거라고 믿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혼자 그 노처녀가 됐을 때 거기에서 오는 그 충격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미인의 딜레마인 겁니다. 남자들도 사실 미녀를 좋아하지만 결혼하는 것도 사실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왜냐면 결혼을 해도 계속해서 그 다른 남성들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수할 수 있는가, 저는 되게 피곤할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게. 물론 이제 내가 미녀를 얻을 그런 뭐 깜냥도 안 되지만, 그렇게 사는 게 과연 남자한테 얼마나 그게 행복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여기 나오죠. 심하게 바람기를 내는 여성은 미모의 여성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충족됨이 없고, 육체적으로는 냉감증이며, 한편으로는 만족할 줄 모르는 이상주의자로서 남성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신만만한 여성들이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인은 자기를 위한 남성들의 헌신이 성행위의 순간에도 그 뒤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착각한다.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사랑의 극치를 경험할 수 없는데도 그저 멍하니 주어지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그 레드필 픽업 아티스트 그 매크로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사람의 주 타겟이 9등급, 10등급 이런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미녀들만 이 남자가 픽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픽업만 하고 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결혼도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은. 근데 그런 이유가 이런 여자들은 뭔가 이제 그런 미모 외에는 별로 그렇게 존중할 게 없다, 뭐 이렇게 여기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예쁜 여자들은 사실 공부를 한다거나 똑똑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냐면 충분히 자기는 이제 사회에서 남자들한테 공짜 자원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이제 습관이 되고, 그게 이제 평생 이어질 거라고 이제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여기 이제 나오죠. 남자는 얼마든지 있다. 그 남자가 나를 너무 좋아해서 만나주는 거다. 이렇게 오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예능계에 이런 여자들이 많다 그러고, 대신에 이제 그 이면에는 그 빈약한 성과 충족되지 않은 공허함이 숨겨져 있다. 사실은 여자의 본성은 어떻게 보면 남자의 노예가 되는 게 그 여자한테는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만족을 얻는 부분도 없지 않잖아요. 이게 제 생물학적인 본성인 건데, 그런 거를 이제 무시해버리고 이제 거부해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미녀들은 이제 노예가 되기 위한 그런 자세의 변화의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고, 그 상태로 이제 그 노처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영원히 이제 성의 충족을 찾아서 방황하는 그 냉감증의 여자로서 이제 늙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미녀가 바람기가 생기는 뭐 그런 원인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여성을 정상적인 여성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려면 이 베테랑 남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를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야지만 완전히 굴욕의 밑바닥에서부터 사랑을 배우게 될 수 있다. 그 방법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이 여자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 죽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결론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 미인이 참 이게 이래저래 고달픈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이 충족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질과 음액의 감각, 이제 그거를 보게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 음액이라는 것은 처녀나 젊은 시절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젊은 여성으로서 성관계가 없는데 페미니즘에 냉담한 여성은 정신적인 충족감이 있어서 그렇다. 이 여성에게 정신적인 충족이란 일시적이고 종속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그 자신감 있는 여성들, 그리고 젊은 여성들이 페미니즘을 하고 이런 뭐 이유들 중에 하나가 남성들에게 추앙받고 있는 그런 이유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육체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질 감각이 이제 점점 우세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육체적으로 성장한다는 말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 감각이 개발돼야지만 여성이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장은 여성이 남성과 관계를 해서 성을 알게 되는 것, 질 감각의 눈 떴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문장이 이 책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성에게 육체적인 충족이 우선한다는 것은 여성의 역사나 문학을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뭐 이런 문학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발단은 여성이 남성보다 성감이 지나치게 뛰어나다는 데 있다. 여성은 질감각이라는 뛰어난 감각을 버리지 않는 한 남성과 동등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의 페미니스트들은 이 질감각을 포기한 여성들인 거예요. 질감각과 성의 주체성을 동시에 가지려 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그러니까 성의 주체성,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통해서 그 여성의 독립을 원하면서 질감각도 가지려는 것은 대단한 욕심이라는 거죠. 이것을 창조주는 허락하지 않았다. 질감각을 개발하려면 남성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쾌감을 버리고 성의 독립, 즉 페미니즘을 원하든가 아니면 쾌감을 위해서 남성에게 예속을 되는 길을 택하든가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여자들은 이 남성한테 예속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네, 질감각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성에게는 클리토리스 감각 외에도 질감각이 있는데 질감각은 클리토리스 감각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성적 쾌감에 있어서는 여성이 훨씬 우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페니스와 그 클리토리스 그 음액이죠. 그거의 그 발생학적 뭐 구조라고 하나요? 그거는 거의 일치하죠. 거의 똑같죠. 그래서 여성들이 클리토리스 음액을 만져서 남성과 동일하게 빠르게 오르가즘에 이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질감각은 완전히 다른 또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질감각은 남성과의 그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감각이기 때문에 결합을 통해서만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연은 여성한테 이제 한 가지 요구사항을 부여하는데 쾌감 면에서는 더 우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감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쾌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많은 젊은 남녀들이 간과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순수한 의미의 페미니즘은 질감각을 알지 못하는 이른바 미성숙한 여성들에 의해서만 전개된다. 미성숙한 여성, 페미니즘, 뭐 레즈비언 이런 여자들도 포함되는 거죠. 남성은 여성을 의식적으로 구속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예속되는 것은 여성들 스스로가 그 길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우리 부모 세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스스로 여성들이 그걸 이제 원했던 거잖아요. 네, 남성들을 지지하고 남성들에게 종속이 되고 근데 거기서 많은 또 행복을 누렸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의 생물학적인 본성을 실현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녀의 성이 평등해져서 페미니즘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이 질이라는 기관을 없애야 된다. 이게 일종의 거세예요, 거세. 내가 볼 때는. 남자가 그 거세하듯이 여자가 질을 거세하는 거예요. 질이 없어지면 여성은 남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한 21세기에도 여성의 신체에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수만 년간은 그렇게 우리 인체가 유지를 해왔는데 이게 몇백 년 만에 없어지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근데 여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스스로 그 질 자체를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거세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셈인 거죠. 여성 해방을 외치는 여성은 질감각이 얼마나 황홀한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손쉽게 그것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알면 버리지 않을 것이다. 경험이 많은 남성들은 본능적으로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페미니즘에 놀라거나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네, 정말 중요한 얘기죠. 지금 남성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여자들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부분만 계속 탓하고 있는 거죠. 질감각이 있는 한 여성은 어차피 남성에게 예속되게 마련이라며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여성을 얕잡아 본다. 그러면서 그런 여성들을 질감각을 모르는 가엾은 존재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가엾은 여자들인 거예요.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뭐 골드미스 이런 여자들은 정말 가엾은 여자들인 거예요. 자, 클리토리스 감각은 소녀 시절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 개발에 남성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독립된 하나의 쾌감이다. 네, 그래서 페니스와 클리토리스가 발생학적으로도 같고 신경 분포와 점막 구성 등도 같은 까닭에 남성은 여성의 클리토리스 쾌감을 상상할 수 있다. 그 쾌감은 페니스의 쾌감과 비슷하다. 여자가 조루가 있습니다. 음액 자위에 중독이 되면요, 그게 조루가 되는 거예요. 진짜 몇 분 만에 자위를 해가지고 오르가즘을 느끼면 끝나요. 그런데 교육받지 못한 대부분의 남성들이 손으로 여자 그 음액을 만져주잖아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생체 딜도가 되는 행위예요. 거기 만져가지고 여자가 좋아한다고 자기가 뭐 느끼게 해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혼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게 더 남성으로서 해야 될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클리토리스 쾌감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한 여성이든 남성이든 타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성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남성이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질은 그대로 둔 채 클리토리스 감각만을 단련시키는 여성이 출연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여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인 거죠. 바이브레이트 사가지고 그걸로 막 이게 질 음액 문지르고 있고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음액으로 느끼는 그 오르가즘은 굉장히 짧고요. 상당히 얕은 수준인 거예요. 실제로 제가 배울 때는 이 감각이 뭐랄까 신경에 뭐 연결되는 뭐 범위라고 해야 되나? 그게 상당히 적은 것으로 제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을 자극을 하잖아요. 그러면 질은 골반 전체에 이제 퍼지는 거잖아요. 그 근육이나 뭐 이런 신경 같은 게 골반 전체에 퍼지기 때문에 온몸을 자극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질감각을 제대로 자극이 되면 그 여자가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이 정도가 되면은 그 여자는 이미 그 남자한테 지배가 된 겁니다.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 뭐 페미니즘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때부터. 자, 불임 남편 때문에 질감각이 젊은 시절부터 퇴화한다면 임신은 모두 시험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아기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키우는 시대가 머지않아 찾아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질이 퇴화하고 클리토리스가 비대해지는 여성의 육체적 변환이 일어난다면 페미니즘은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약간 남성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은근히 좀 두려워하는 그런 느낌을 이제 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처녀 시절에는 잠들어 있는 감각이다. 질 감각이 클리토리스 감각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생식이 있고 인류는 종족을 보존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번식의 어떤 핵심 역할을 한 게 질과 페니스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그것을 외면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젊은 여성은 자기 체내에서 훌륭한 질 감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클리토리스 감각만으로 만족하며 그 이상 빠져들려고 하지 않는다. 남성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죠. 이겨먹는 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한테 손해인 거잖아요, 여성한테. 자기의 어떤 궁극적인 쾌감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손해인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든 남성에 의해서 질감각을 알게 되면 이미 클리토리스 감각은 대낮의 전등처럼 의미를 잃어버린다. 자,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은 남성에게 지배당하는 굴욕을 알면서도 쾌감을 취하는 것이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여자가 페미니즘을 포기하고 집안에서 이제 살림하고 이러는 게 싫다고 말하면서도 결국에는 남성을 위해서 아무렇지 않게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음의 감각이 아무리 발달되어 있더라도 또 음탕한 상념에 잠기는 일이 아무리 많더라도 질감각은 남성이 거들어주지 않는 한 느낄 수 없다. 남성이 거들어준다는 것은 결국에는 발기를 통한 삽입인 거예요. 여성이 성숙하여 성에 눈뜨게 되는 것은 남성과의 성관계로 이루어지는 만큼 성숙이 곧 질감각 개발 그 자체라는 것은 명백하다. 결론을 아주 명백하게 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되게 신비로운 현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클리토리스 감각이 질감각을 뛰어넘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고 제대로 된 남성을 만남으로써 질 감각이 이제 클리토리스 감각을 이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음액에 중독이 돼 버리면요, 이 음액에 중독된 그 감각에 완전히 이제 그 회로가 생기는 거죠, 뇌. 그렇기 때문에
이 질감각을 아무리 이제 개발시켜 주려고 남자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불감증인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뭐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여성, 그러니까 질감각 개발을 거부하고 있는 여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성의 교육 수준, 경제력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꾸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 자존심만 커지는 그런 상황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질감각을 포기하게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 여성으로서의 그런 행복감, 이거를 포기하는 셈이 되는 거죠. 자기를 버리기 쉬운 여성은 행복한 여성이다. 이런 여성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이상을 바꾸어 주위에 있는 남성을 이상적인 남성으로 만들어낸 다음 그에게 자기를 맡긴다. 불감증이 되기 쉬운 사람들은 뭐 주로 예민한 여자들이 이제 주로 이렇게 되기 쉬운 거고요. 그리고 뭐 경제력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높은 여자들, 이런 여자들이 불감증이 되기 쉽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약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자위 탐닉형, 아까 얘기한 그 음액 중독자들이에요. 네, 이런 여자들이 지금 이제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네, 이런 여자들은 결국에는 이제 불감증이 되는 거예요. 뭐 안 되면 뭐 다행인 거고, 뭐 성교를 혐오하거나 공포를 느낀다거나 불결하게 여기는 그런 여자들, 이런 여자들도 이제 불감증에 빠지기 쉽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꼼꼼하게 얘기는 못했지만 어쨌든 다들 핵심 어떤 개념은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고, 여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 그리고 정말 여자들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그런 생물학적인 수준에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사실 싸울 필요도 없는 게, 그 자바꿈 할아버지 아시나요? 그 버스에서 술 취해가지고 그 멘트 날린 아저씨 있잖아요. 그분이 뭘 알고 계신 거예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지금 시대가 이렇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남성, 여성이라도 우리가 그 수많은 동안 누렸던 어떤 그런 행복 누릴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만이라도 이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 여자들의 진정한 행복, 남자들의 행복이기도 한 거죠. 그런 인연을 어떻게든 찾을 수 있고 만들 수 있으면 그거는 누려도 된다고 보고요. 이제 물론 완전히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불안정해가지고 위험한 여자들은 피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내는 그 분별력을 잘 갖추는 훈련을 하면서 같이 어쨌든 그런 질 감각을 깨워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이용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또 남성의 어떤 자기 효능감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쓸모 있다는 그런 느낌, 그것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젊은 남성들이 부족한 게 이제 자기 효능감이 가장 부족하다고 이제 하거든요. 요즘 이게 자존감 얘기 많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성들이 그 쓸모 없어졌다는 그런 느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좀 극복하기 위해서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섹스가 될 수 있다는 거고, 돈 뭐 몇 억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정말 택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끝도 없는 비교의 그런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스펙 쌓기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얘기를 정말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 책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그래서 이제 오늘에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앞으로 뭐 이제 구체적인 뭐 테크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건 이제 멤버십에서 좀 이제 다루게 될 것 같고, 당분간은 이제 일단 책을 조금 이제 내고 싶고, 네, 거기에 좀 집중을 하고 싶네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돼서 정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된다면 그때 한번 제 생각에는 몇 분 이렇게 모집을 해서 해보는 건 어떨까 이 생각은 드네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